네, 2021 초기 창업 패키지 인천 창업 지원기관 연합 IR 데모데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유망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IR 피칭 그리고 1:1 투자 상담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연합 IR 데모데이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의 대화의 장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들의 인프라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참여 인원은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도 지금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 행사 참여로 많은 댓글과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더 열심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 초기 창업 패키지 인천 창업 지원기관 연합 IR 데모데이 지금부터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잠시 있겠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이기한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 테크노파크 김문식 본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 테크노파크 허재도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하대학교 김종배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대학교 최병조 창업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나이스 DMB 이승훈 실장님까지 함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하대학교 이기한 창업지원 단장님께서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이기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기 인천 창업 관련 기관 연합 IR 행사에 참석해 주신 오늘 뭐 스타트업 기업들과 그다음에 또 VC 분들 그다음에 관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기 인천 테크노파크에 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와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인천대학교 관련자분들이 이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이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분들을 다시 보게 되니까 저도 참 마음도 흡족하고 또 앞으로 더욱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하게 되는 연합 IR 데모데이에서는요, 각 주간 기관별로 세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9개 기업들이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IR 발표와 또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또 VC 분들과의 그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교류의 장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IR 데모 행사를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다 투자 유치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협업 및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인하대학교는 2020년도부터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하게 돼서 저희는 올해 참석하는 이번 기회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인천대학교와 테크노파크는 사실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금 테크노파크와 그다음에 인천대학교와 함께 인천 지역의 기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또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건강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더 일 잘 되시고 건승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발자국이 오늘 이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연합 IR 데모데이의 심사위원으로 자리하고 계신 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소개해 드릴 때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장한나 실장님 함께 해 주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니스트 벤처스 주식회사 백승민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BI 인베스트먼트 김중환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이트 에퀴티 파트너스 성소용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배준학 부사장님 오셨고요. 네, 쿼드 벤처스 주식회사 김도윤 팀장님 함께 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T 인베스트먼트 정진혁 과장님 함께 하십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신 귀한 분들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바로 또 시작해 봐야겠죠. 본격적으로 2021년 초기 창업 패키지 인천 창업 지원기관 IR 데모데이에 참여하는 9개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팀당 발표 시간은 총 10분,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자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첫 스타트 끊어주실 기업은 주식회사 라스트마일입니다. 산업용 딥러닝 솔루션 및 디지털 트윈 서비스 구조물 안전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요. 주식회사 라스트마일 김영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준비됐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러닝 및 디지털 트윈으로 구조물 안전 점검 서비스를 혁신하고 싶은 라스트마일의 대표 김영진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기존 안전 점검 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파편화되어 있고 영세합니다. 이는 구조물이 지역적으로 이제 종속되어 있기도 하고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업체마다 많지 않고 그리고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속도도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인천대교 7km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점검 방식으로는 최소 1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로프나 이런 중장비 등을 통해서 하루에 2포인트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0 정도로 건너오면서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점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2030년만 되더라도 36%의 시설물들이 30년 노구 연한을 넘어서 점검은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 속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편화된 시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드론을 통해서 촬영 속도를 높이고 촬영 사진을 교량 형태의 사진으로 합치고 스티칭을 하게 됩니다. 스티칭된 영상을 바탕으로 현재처럼 고급 인력이 시간을 들여서 라벨링 작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균열 탐지를 해서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요. 추후에 이제 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안전점검용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손상 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의 제품 형태는 일단 메인으로는 코메퍼에서 촬영을 하고 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일단 AI 진단 서비스와 데이터 가공 라벨링 서비스가 저희 주 제품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코메퍼와 함께 디지털 트윈 서비스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시장은 일단 항만 시설에 이제 4대 항만 공사를 통한 항만 시설의 이제 점검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코메퍼와 함께 인천과 서울 지역의 교량 500개 정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10개 정도를 이제 이 코메퍼에서 수주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인천대교를 대상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이제 신속함이라든지 신뢰도를 수치화 이후에 저희가 이제 B2B나 B2G뿐만 아니라 개인 중소형 건물 안전점검 시장으로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경쟁 우위라고 한다면 사실 기존의 드론 업체 같은 경우는 드론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량 하부에 이제 GPS 음영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추후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술도 계속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딥러닝 엔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0.3mm 이하의 균열을 추정하는 게 이제 저희의 장점인데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이제 70%의 손상 부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0.3mm 이하의 균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런 딥러닝 엔진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당 2초에서 3초 정도로 프로세싱 타임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 시간 단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된 보유 특허와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코메파와 협력을 해서 진행할 것이고 고품질 텍스처 방식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제 기존 방법의 이제 7km 구간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1년 정도가 걸리는 시간을 지금 사실 드론을 이용한 안전진단 업체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촬영 후에 이제 뭔가 라벨링 작업들을 이제 이거를 단축하게 된다면 최소 내업으로 2개월 정도로 이제 단축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신뢰도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라벨링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AI 진단 서비스가 될 것이고 추후에는 이제 개인 중소형 건물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도 앱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 일단 지금 코메퍼가 1km당 이제 1억 2천 정도를 받아서 이제 수주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딥러닝 엔진을 완성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20%에서 30% 쉐어를 해서 이제 진행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2030년, 특히 2036년이 되면 거의 45%의 건물들이 노후 연한을 넘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일스톤입니다. 일단 저희는 1차적으로 이제 1mm 균열에 대해서 95%의 정확도로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0.3mm 이상의 미만의 균열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딥러닝 엔진을 개발하고 이런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여러 다른 박리라 백태단지 이런 클래스도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진출 논의 때문에 지금 현재 코메퍼 대표님이 발표를 다른 데서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확정이 되면 말레이시아 공동 법인도 설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남미 법인도 이제 설립해서 해외 시장도 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3 단계에서는 저희가 개인 중소형 건물 시장에도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이제 쉽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3년 재무 계획입니다. 일단 내후년 정도에는 저희가 코메퍼를 통해서 이제 10억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흑자 전환을 하고 그 전에는 R&D 과제 등을 수주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기술 성장 특례를 평가를 위해서 상장 추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정된 계획은 일단 인천항만공사를 통해서 창업 지원 예정이고요. 저희가 은상을 수상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드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도 납품 계약을 이제 코메퍼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코메퍼에서 하고 있는 MOU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혁신 챌린지 그리고 칩스 사업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해외 시장도 같이 노크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 팀 소개드리면 저희는 일단 인천대와 건국대 이제 기형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창업을 한 팀이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영상 처리 쪽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해오고 있었고 정혜련 교수님 같은 경우는 VR이라든지 AR, 디지털 트윈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태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이나 이런 소재 쪽에 이제 물성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최적화돼 있으시고요. 저희는 연구직 지금 3명이고 자문위원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그 교수님과 김남근 교수님 그리고 이제 코메퍼 김달주 대표님이 최근에 합류해서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코메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코메퍼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는 업체고요. 현재 이제 항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교량들 그리고 이제 기타 부속 시설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디지털 트윈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론 기반 점검의 비용 절감 및 이제 점검 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뭐 이를테면 국토교통부라든지 포항제철소,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항만공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의 비전과 연역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일단 2020년 7월에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뭐 여러 MOU라든지 뭐 이런 애비 창업 패키지 우수 졸업을 하고 경기 북부 청년 창업사관학교에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이걸 하면서 아이템을 좀 피보팅해서 지금은 이제 약간 딥러닝 업체로 완전히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뭐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산업용 점검 딥테크 회사로 비전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이제 실제 지금 개발된 프로그램과 이제 개발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이런 균열을 찾게 됩니다. 이제 지금 8K 영상이 8개 정도 합쳐져 있는 상태라서 좀 시간은 걸리는 형태입니다.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라스트마일의 김영진 대표님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앞에 계신 그 테이블에, 네, 앞에 있는 테이블에 마이크가 하나씩 있거든요.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지금 드론 기반 점검을 기반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경쟁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재 좀 현황들이랑 경쟁사가 존재한다면 그들과의 차별성이 저희 회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드론 기반으로 한 점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상업용 드론을 몇 개 사서 그냥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제 커스텀 드론을 이제 직접 개발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시장의 접근이 사실 이제 저희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코메퍼라는 회사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드론으로 촬영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보통 촬영은 뭐 3주 4주면 끝나는데 보통 내업이라고 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간이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립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합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그런 걸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훨씬 빠르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드론 개발이 이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어느 수준까지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드론을 통해서 이 안전 진단하는 게 기존 시장에서 진행하던 거 대비 비용 측면에서 뭐 건당 뭐 몇 억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 말고 이제 뭐 규모 어느 정도 규모당 어느 정도 비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단순하게는 아직 드론 기반으로 한 점검 시장 자체는 이제 기존의 중장비로 한 시장에 비해서는 크진 않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시장이 분명히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제 기존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이제 코메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중장비 점검으로 뭐 몇 억 정도 사용했던 거를 단순하게 1km 구간당 저희가 1억 2천 정도를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사업성 몇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앞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지금 매출이 코메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코메퍼에서 수주를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데, 그럼 코메퍼에서 저희 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코메퍼와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코메퍼라는 회사가 밀접하게 연관이 된 이유는 아까 자문위원으로 모셨던 허종환 교수님 연구실 출신들이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이거 이전에도 한 1, 2년 정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제 MOU도 맺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현재 상태로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피버팅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추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약간 코메퍼의 종속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 저희가 파트너로서 코메퍼 외에 제3의 파트너를 갖다가 가져오고 이 비즈니스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코메퍼는 이제 독점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쌓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협력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약 조건은 당연히 코메퍼랑 틀리겠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을 오픈해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이런 이제 딥러닝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이제 구조물 균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용접 시 발생하는 균열이라든지 혹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균열이나 이제 결함 같은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주식회사 라스트마일 김영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는 실내 GPS 신호 생성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주식회사 IDCT의 류지훈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IDCT 대표 류지훈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로 인공위성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이름이 IDCT이고요.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이 깨지네요. 이게 차가 지나가면서 터널 내로 들어가면 GPS가 안 되잖아요. 근데 GPS가 터널 내로 들어갔을 때도 연속 추기가 하게 되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기술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의 컨텐츠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GPS가 굉장히 정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위해서 이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의 굉장히 높은 건물 사이에 들어가면 GPS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에 들어가면 GPS가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맨 처음 시작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잠실 환승센터인데, 잠실 환승센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버스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고 한 바퀴 돌면서 정류장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널에서 판넬에서는 15분 뒤에 온다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하 내로 공간에는 복합 건물 내에서 신호가 다 깨지고 이런 BIS 시스템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이 관련된 기술 업체들이 다 참가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서 1차에서 많이 걸러지고 이제 실제 데모를 해가지고 하는 팀이 한 15팀 정도 있었는데 그 팀 중에서 저희 팀이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 환승센터를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받았고 요거를 데모를 했고 성공하니까 이제 대상이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오케이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받은 게 서울시 남산 1호 터널입니다. 남산 1호 터널이 1.5km 구간인데 터널 밖에서 GPS가 잘 되다가 터널 내로 진입했을 때 GPS가 되냐 안 되냐 요거를 저희가 했고요. 잘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걸 다 성공하니까 이제 강남 순환에 이제 기본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강남 순환에 들어가고 이제 다음 12월 중순에 발표가 나는데 도로공사에서도 저희가 프로포즈를 했고 이제 그거의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결정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공유 모빌리티 많이 쓰거든요. 공유 모빌리티 쓰다가 이렇게 세워놔 버리면은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GPS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천시에서 내주셨고 이것도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뭐냐면 앞으로 생기는 서울같이 이렇게 발전된 도시에서 새로 생기는 큰 도로는 다 지하화합니다. 더 이상 지상에다 도로를 깔 데도 없고 이제 복잡한 인과관계 때문에 지하가 아니면은 도로를 까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10km, 15km씩 지하 도로가 생기는데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또는 내 위치가 어딘지 예측만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GPS를 쓰고 있는 것이 연속적으로 지하에 들어와서도 작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기술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오픈 프로블럼인데 오픈 프로블럼은 뭐냐면
모두 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킬러 솔루션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이나 실내 비콘, 맵 매칭, 센서 보정 기술, 그 무선 신호 패턴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범용성이 부족합니다.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추가적인 센서를 단다던가 내가 핸드폰에 없는 추가적인 뭔가를 더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GPS 신호를 쏘기 때문에 이런 범용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GPS 장비든 어떤 위치 확인 서비스든 기본은 GPS니까요. 그래서 GPS를 쏴주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이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는데 터널 내에서 GPS가 안 되겠죠.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신호가 아예 없던가 내 위치를 모르다가 터널 밖에 나오게 되면 GPS 다시 연결돼서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것에서 신호에서 계속해서 터널 내에서 신호 발생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그래서 터널에 나오더라도 또 터널에서 밖에 있다가 들어오더라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재구성이 가능한 고성능 RF 발신기, 저희는 SDR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의 약자고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ASIC은 이게 생산되는 조그맣게 아주 찍어낼 수 있고 그 사업성이 좋은 건데 ASIC은 한 번 생산되면은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찍어낼 때마다 10,000대씩 찍어 나오거든요. 그럼 버그네? 그럼 다시 10,000대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SDR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OT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남산 1호 터널을 사업을 하게 되면서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이슈가 터질 때 저희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랩에서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고요. 그 전파 인증, 뭐 사업을 하기 위한 인증들 그리고 FCC 인증까지 모두 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시스템 구성도인데 저희는 웬만한 컨트롤을 다 클라우드로 올렸어요. 그래서 일반 작업자들이 작업하다가 필요할 때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냐면 그 사업자들이 막 하다가 안 됐을 때 이슈가 터졌을 때 뭐 컴퓨터 내부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클라우드로 하나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 또 사업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특정 컴퓨터에서만 그런 걸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핸드폰에서도 그 인크립션을 많이 써가지고 볼 수 있게끔 확인하는 시스템을 모두 다 구성하였고 이게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 컴퓨터 비전 기술, 비콘 기술, 카카오의 내비의 맵 매칭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의 장점은 기존 GPS를 유지하면서 지하시설 내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뭐 단점은 조금 적어놓긴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공위성의 신호가 내 포인트에 있을 때 어떤 신호를 쏴야 되는지 연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솔루션 대비의 범용성에서 저희가 장점이 있고 또 시속 70km 이상 이동하는 차에서 작동하는 위치 시스템은 GPS 기반밖에 없습니다. UWB나 이런 것들은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런 데나 작동하는 거고 이제 빠르게 이동하는 차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서비스 저희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남산이거든요. 남산 터널이 이렇게 1970년대에 지어졌는데 2층 구조입니다. 이게 1층에 차들이 다닌 곳이 있고 2층에 풍도라고 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기구물부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맨 처음에 설치하는 거에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이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 YTN 사이언스에 방영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터널 내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아이폰이든 뭐 구글이든 다 상관없이 어떤 기본적인 내비게이션들도 다 터널 내에서 GPS를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디오가 안 되네요.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게 쭉 가면서 이게 다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정밀하게 내 위치가 어디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중간에 특정한 기구물이 있어가지고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에러의 적산이거든요. 대략 20m 내로 다 에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1차적인 결과인데 가장 서 있을 때는 GPS가 저희가 그 보정이 다 된 신호를 쏘고 있거든요. 서 있을 때는 3.2m의 정밀도를 가지고 50km, 70km, 최근은 85km까지 성공했거든요. 그 85km가 왜 100km가 아니고 85km냐 하면 남산 터널에서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가 85km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까지도 대략적으로 20m 내로 다 떨어뜨리는 애큐러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플랜이고요.
뭐 이미 GPS 리피터라든가 소프트웨어 GP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리밋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과도 저희가 다 경쟁을 해봤었습니다. 그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해주는 사업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GPS 리피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 정확한 자기 위의 위치와 자기의 직선 거리 밑에서만 발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시프트가 되게 되면 더 다른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개 쏠 때는 괜찮은데 2개씩, 3개씩 쏴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싱크가 맞지 않아서 그 GPS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00나노세컨드 이하의 싱크를 가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네, 요 장비들이 10몇 개씩, 20개씩 쫙 있을 때 요 장비와 장비 사이의 정밀도가 100나노세컨드. 100나노세컨드라면 3 곱하기 10의 8승의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3m에서 4m 정도의 애큐러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장이고요. 저희 시장은 뭐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어놨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916억 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1조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외 시장은 곱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인데 처음에 맨 처음 설치할 때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건설사나 이런 곳들에다가 저희가 B2B로 하려고 지금 호방 건설하고 대형 건설사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LBS 시스템의 기술 이용료와 라이센스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 설치 비용의 7%씩 저희가 하는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슈가 있는 것을 보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이 드론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드론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그래서 이것도 드론도 그 연속해서 저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히 말하건대 한국에서 손꼽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네,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고, 이게 매출 목표인데 지금 올해는 약 1억 정도 찍을 것 같고 이제 곱하기가 계속해서 될 거다. 그래서 요거 적은 이유는 요 정도는 당연히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은 거고요. 저희의 예상치는 훨씬 더 익스포넨셜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고요. 지금 대학 교수이고요, 저는.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주로 저희 학생이었다가 지금 직원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그 저희가 파트너로 보고 있는 분들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연역 같은 걸 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저희 특허와 그 인증을 받은 것들, 그리고 추가 인증을 받은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도 좀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저희 대부분의 수요처가 지금 뭐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화 도시화가 되는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쪽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좀 사업적으로 행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라든지 그런 대상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지금은 1차적으로 관인데 2차적으로 이제 건설사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잠실에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 내에서도 교통 신호가 있어요. 지하 공간 내에서 내비게이션 작동하지 않겠죠. 그런 곳에서 작동할 수 있고 쉽게 인스톨해서 쉽게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그 목표인데, 우선은 지금 터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네. 혹시 우리 기술을 지금 뭐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그 기술적인 그 차이가 나는 특징을 좀 몇 가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싱크가 100나노세컨드 이하로 떨어지고요. 가격 뭐 선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요런 이 발표를 제가 삼성전기원에 가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되냐 만 되냐 그거에서 기술적 다른 회사가 이렇게 잘라오려면 그걸 기간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2년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리포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면은 아까 이제 추정 실적에 대해서 잡으셨는데 네. 현장 공사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매출에? 현장 공사가 매출을 할 때 저희 공사는 그 외주를 써서 합니다. 저희 주주 중에 공사 회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매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유지 보수비 받는 거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게 다 그 원가가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날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라이센스 매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는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스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소프트웨어 이슈거든요. 하드웨어는 저희가 남산 터널을 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를 다시 여기 오지 않을까, 이걸 기준으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1년 반 시간 동안에 그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다시 방문을 적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기준을 했고,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 왔을 때 저희가 패키징하고 컨트롤이 전부 다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저희 거를 가져가서 써도 되게끔 좀 구조적으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 매출 포캐스팅 하신 거에서 네. 그 간단하게 뭐 만약에 남산 1호 터널이다, 그 정도 몇 킬로미터 길이를 갖다가 네. 저희가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 건당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 경쟁사가 있어요. 그 스웨덴에 있는 그 신토니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유럽 항공우주연에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한 팀이고 미국 팀도 있고 캐나다 팀도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팀에서 항공우주센터 같은 데서 나온 팀이고, 저희가 남산 1호 터널 사업하면서 비교 견적을 받았었는데 킬로미터당 8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납품하는 금액은 킬로미터당 3억이 타겟이고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수익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주식회사 IDCT의 류지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세 가지 키워드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소상공인 마트커머스, 마케팅 플랫폼. 네, 주식회사 슈켓의 홍성민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슈켓의 홍성민입니다. 네, 그럼 주식회사 슈켓 중소상공 마트를 위한 플랫폼 저희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중소상공 유통산업, 그중에서 마트를 대상으로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2020년 재무제표상 9억 1,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본사는 인천에 있고 가산에 연구 개발팀이 있고 베트남에 서비스 운영팀을 두고 총 24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중소상공인 마트가 IT 비즈니스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중소상공 마트는 2019년 자료로 전체 규모가 44조에 달하고 그중에 SSM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중소상공 마트를 했을 때 32조나 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중소상공 마트의 경쟁력은 언제나 한결같았는데요. 지역 상권에서 단골 고객을 상대로 하고 그리고 낮은 가격, 경쟁력인 가격, 그리고 근거리이기 때문에 빠른 배송, 이 세 가지를 경쟁력을 하고 항상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이 지역 세그먼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퀵커머스가 등장하고 부각되면서 이러한 중소상공 마트의 경쟁력이 점차 위협을 받고 있고 이것들이 마트에서 이제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빠른 배송이라는 경쟁력이 상쇄가 되고 있고 신선식품과 같은 부분이 온라인 대형 온라인 업체에 의해서 침식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형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상공 마트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었다 판단했고 여기서 저희 슈켓이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AI 기반의 마트 마케팅 플랫폼을 갖다가 저에게 어떤 그 접근 방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소상공 마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 채널, 이 마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고 또한 포스와 연동을 통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항상 인력의 어떤 그 낮은 교육률이라든가 인력 부족에 대한 걸 갖다가 대처해주고
그리고 AI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마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기존의 마트의 전통적인 어떤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 전단 자동화 서비스와 같이 온라인으로 가져옴으로써 수익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전국적으로 광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어떤 광고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맹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슈케 중소상공 마트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전체적인 내년까지 윤곽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건 현재 저희가 상용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남색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내년 초에 다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들입니다. 그리고 DID 솔루션과 광고 AI는 내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그 서비스, 현재 된 서비스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그 핵심은 현재 초기에 중소상공마트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 번째 저희의 선택은 모바일이었고, 그래서 내 손에 슈퍼마켓 슈켓이라는 모토로 저희가 중소상공 마트앱 중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점 마트는 4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통합해서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푸스와 연동돼서 관리를 많이 자동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기반이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체 상품 이미지를 가지고 마트들이 편하게 그 모바일을 통해서 그 자기 단골 고객과 근처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유지율이 50%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U는 170에서 20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출시 준비 중인 온라인 전단 자동화도 현재 전단 자동화 시장이 대충 2,500에서 3,000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현재 되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금 개발을 거의 많이 했는데, 이걸 통해서 기존 광고 제작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전단을 만들어서 저희 슈켓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기존의 어떤 전단 쪽에 발생하던 그 상당수의 시장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대형 키오스크 업체와 이제 초기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가맹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 테스트 사업을 몇 번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가맹 네트워크에 어떤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그걸 저희가 그 모바일을 통해서 구축한 그 슈켓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 지금 지하철이나 아파트와 같은 그런 폭넓은 되게 거대한 광고 네트워크를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 모든 걸 하는 데서 전략의 핵심이 AI인데요. 이 중소마트의 AI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 기술적으로 거창한 걸 떠나서, 이 중소마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가 숙련도라든가 또 자진 이직, 또한 상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장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절절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AI를 통해서 어떤 이런 마트 유통 사업에 대한 어떤 커머스 AI를 개발해서 그 마트의 어떤 운영을 자동화 시켜줌으로써 마트의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AI 바우처 사업 예비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과제 최종 보고서까지 보고를 끝낸 상태고요. 거기서 특허를 하나 출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내년에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전단 자동화 서비스와 슈켓앱 사용자를 연결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단 생성에서 AI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와 수발주 예측을 도와주는 AI 서비스, 판매 예측 및 상품 선정 처리하는 AI 서비스, 그리고 매장 성향에 맞는 광고를 선정하고 송출하는 AI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내재화하고 개발하여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의 플랫폼이 저희가 모수가 400개가 넘고 내년도에 1000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으로 저희 수익 모델을 무엇으로 흘릴까를 갖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최근 들어서 밀키트와 반찬을 중심으로 마트들이 자체적으로 소싱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런
업체들 사이에서 밀키트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별 마트에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슈켓을 통해서 저희 가맹마트에 이러한 밀키트와 반찬과 같은 그 마트가 단독으로 수급할 수 없는 상품들을 갖다가 유통시키는 것에 대한 그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SPC 삼립과 푸드 어셈블, 그 밀키트 제조사인 푸드 어셈블과 함께 부산 동탄에서 몇몇 마트들에서 매장에서 유통을 갖다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체계를 갖춘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작년 말자로 해서 126개 가맹마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현재 400개로 전년 대비 300% 정도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고무되는 부분은 중소상공 마트들 중에서 그 대형 프랜차이즈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마트들이 올해 들어서 하나둘씩 저희 쪽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1000개 정도의 가맹마트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꼭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매달 170만에서 200만이고요. 9월달 같은 경우는 추석과 연휴가 껴가지고 MAU가 확 떨어졌는데 대충 170만에서 200만 정도의 MAU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그 마트 포인트를 투게더포스와 연동화해서 이 투게더포스가 이 중소상공 마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여기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저희가 독점적으로 그 포스 가맹마트 4,800개의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포인트 확인을 앱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이당률이 높지 않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높지 않은 고객 이탈률을 바탕으로 모바일 쇼핑을 활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3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마트와 함께하기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과 서비스 운영팀을 따로 꾸려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고양이나 동탄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서비스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마트들이 자체 배송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배송에 대한 거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배송에 대한 배송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16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되게 좋은 분들, 투게더스와 함께 저희 비전을 믿어주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민 대표님 발표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시죠. 지금 그럼 한 달 매출액이 있을 때 그 매출이 지금 거래 수수료 매출액이죠? 저희 앱 사용료하고요. 거래 수수료 매출이 지금 현재 저희 매출의 한 60%, 55에서 60% 정도 차지하고요. 거래 수수료는 몇 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거래 수수료를 2.5%를 갖다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수수료 말고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됐을 때 주문이 늘어났을 때 수수료가 너무 커지는 것 때문에 정액으로 딱 정해주길 바라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영업에서 현재로서는 저희 전략이 마트 모수를 계속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할인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희 듣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 IR 장표가 그 저희 우리 공급처인 슈퍼라든지 마트의 이제 모집 전략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어차피 이제 플랫폼 기능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모으는 전략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 그 소비자 모으는데도 이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소비자를 모으는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슈퍼랑 마트가 이제 지역 기반 그 장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기반에 있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그 마트를 광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팀을 투입을 해서 마트가 오픈을 할 때 저희가 당근마켓과 페이스북 같은 SNS 그리고 맘카페 중심으로 마트를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 지역마다 그 주 고객대 연령대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타겟 마케팅을 해주고 그 타겟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 그 노하우를 마트에 전수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공유해서 그 마트가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상품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을 때 회원을 늘리고 할 때 쿠폰이라던가 커피 상품권이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갖다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해서 회원 수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판매, 온라인 판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AI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스마트 영수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거래 내역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구매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억 단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셋이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걸 갖다 지역별, 계절별, 그다음에 거기 소비자 구매 패턴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AI 과제 자체가 소비자 그 성향 군집 분류 AI 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걸 갖다 20개 정도의 짜잘한 그룹으로 나눠서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상품을 자동적으로 노출해주고 그 사람이 많이 찾는 그 사람과 연관인 상품을 노출해주고 쿠폰을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DID 광고도 마찬가지로 그 마트의 매출을 갖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마트에 맞는 광고, 제조사 광고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없으시면 저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주식회사 슈켓 홍성민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네 번째 발표는 AI 기반의 영상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통신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 어웨이프롬의 최원종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웨이프롬의 대표 최원종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길거리 보시면은 이 CCTV도 많아지고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진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 엄청나게 많아진 그 영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이름은 트래픽 기반 물리적 영상 통합 AI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영상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렇게 모이면은 대략 한 수천 대에서 수만 대까지를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람당 대략 한 6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안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지능 영상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지능 영상 시스템을 도입을 하니까 한 개 수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 600개 정도를 커버하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대 성능비가 지금 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영상 보안 관리 또한 지금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영상 보안 관리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수의 영상 CCTV를 운영하는 곳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영상 카메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여전히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2인당 한 수백 개 영상을 보면서 하는데 이제 집중력이 한 12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제 인원을 높이려다 보니까 이제 교육비와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형 영상 분석법을 갖고 온다 해도 이제 그게 가격 대비 성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안 가격은 계속 이제 꾸준히 상승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잠깐만 이게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내리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지능형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저희가 이제 이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상 데이터 통신량을 활용할 경우에 이제 지능 영상 관제 시스템을 대단히 지능형 AI 관제 시스템으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상 데이터 통신량을 활용할 경우에 빅데이터 물리 보안이 가능해지고요. 또 영상 통신량을 활용할 경우에 이 장비들의 상황과 관리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기존 프레이 영상 처리 방식은 초당 한 10메가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100개 정도 되면은 한 1기가 정도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CPU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VJ 카드는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처리량은 100분의 1이 0.1메가세컨드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비용은 떨어지게 되고 상황 인식 또한 그대로 배와 주는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 장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 폐쇄망에 VPN하고 트리플 데스 쓰는데, 근데 이 처리량도 마찬가지로 분석 방법을 영상 분석 방법에 이용한 패턴 반식을 분석했을 경우에 처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서버에서 쓰이던 방식인데, 근데 이거를 영상에 그대로 대입했을 경우에 각각의 영상에 대한 이 서버의 통신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비인가자인 사람이 접속을 할 경우에도 통신량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상 방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도입 효과로는 지금 이럴 경우에 통화 시스템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도입 비용의 4분의 1이고, 당연히 관제 효율은 증대되고 물리적으로 완벽한 영상 보안 효과와 시스템 상황 예측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500개 정도의 개소를 AI화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2분의 1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 우위는 그 가격은 적고 인식률이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객체 프로그램 차별성은 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에 기존 분석 처리량의 100분의 1이며 대규모 영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그대로 영상 보안 관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을 줄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영상 암호화 기술에 적합합니다. 저희 경쟁 회사 수는 쿠드와 이노대, 하나테크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장 진입 계획은 마스와 시스템 마스를 거쳐서 조달수에 진입하는 것이 저희 시장 진입 계획이고요. 그와 같이 민수 시장에서는 그 하나테크니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던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같이 판매하는 것이 저희 민수 시장 진입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타겟 시장은 네트워크 영상 장치를 다시 운영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고, 지자체 방범 사업 분야에 예를 들어 생활도로 방범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1급 보안 및 공공사업 분야의 철도, 항만공항, 그리고 이제 군부대와 아파트와 기타 이제 빌딩 이런 곳이 주 타겟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평균 4% 이상씩 성장 중이고요. AI 시장이. 그리고 국내 영상 시장은 한 40% 이상씩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매출을 한 11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조달로서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지금 유효 시장이 여기가 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진입할 거라 예상합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이제 개선된 시스템 제안을 지자체나 관공서에 이제 제안을 하면 이제 조달로서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형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협력 가치가 있을 경우는 같이 이제 시스템 제안을 해서 똑같이 조달로서에서 구입을 하시면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전부 다 이제 지자체 부천시하고 파주시, 영동군에서 제주시까지, 그리고 교육청도 판매를 하고 공공에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군부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12월 달에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조달로서에 가고 이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에 전국의 지자체 있는 254개소에 다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역시 17개소도 전부 다 판매가 가능할 거라 예상하고, 만약에 교육청이 17개소에 판매가 된다는 것은 이제 동남아에도 전부 다 판매가 가능할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 마일스톤은요, 연구개발은 지금 현재 이 기술을 모듈화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은 조달 로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업화의 최종 전략은 지금 네트워크가 장비가 국산화가 없는데 네트워크 정비를 국산화하고 시스코를 넘어서 새로운 파라다임의 네트워크 장비 개발이고, 이것에 맞춰서 국내 네트워크 시장의 개척 및 도전과 해외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한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개발만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하기 전에 멤버직을 했던 게 이제 경인에서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복구 시스템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에 8월 말에 이제
그 창업을 하면서 그때는 5천만 원도 못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한 4억 정도 했고 작년에 한 11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마스 시장보다 넓은 조달호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지금 지금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2024년도에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최소한 300억 이상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밸류에이션은 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투자금은 지금 5억입니다. 지금 연구비로 한 2억 정도가 필요하고 조달호수 인증비로 한 1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영업비로는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전국을 영업하는데 한 4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물품 등록되어 있는 물품 계약서고요. 그리고 제가 혀도 짧고 근데 떨리는 마음에 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Away from 최원종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 개소당 500만 원대 우리는 한 개소당 12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절감되는 비용이 어떤 장비적인 측면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적 측면? 장비적인 측면입니다. 사람 인건비는 그대로 다 네, 어차피 이 주둔하고 인건비는 있어야 되기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기존 객체 인식 방법이랑 어웨이 프롬 객체 인식 방법으로 이렇게 비교표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는 이미지나 프레임을 셀 처리 방식으로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프레임 방식으로 인식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저희 카메라에서 나오는 지금 통신량의 데이터가 전부 다 영상의 데이터를 품고 있거든요. 그 품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답이 기존에 이제 다른 업체들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패턴을 분석하는 그 패턴을 이제 AI로 분석하는 업체는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네, 또 이제 데이터 패턴을 분석한다는 거는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카메라 기반의 이미지 패턴이랑 어떤 측면이 좀 딱 다른 건지 좀 이해하기 쉽게만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원리만 좀 설명드리면 지금 카메라에는 VBR과 CBR 패턴이 있는데요. 근데 CBR 패턴은 똑같은 통신량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얘가 패턴에 관계없이. 근데 VBR 패턴은 뭐냐면 그 카메라의 영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VBR 패턴이 변화되면서 통신량을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카메라에 그대로 정해서 그 카메라에서 변화되는 패턴이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변화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환경이나 빛의 영향에 따라서도 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변화합니다. 그런 기술입니다. 설명이 그럼 그 기술을 다른 경쟁사에서는 안 가지고 있나요? 저희 회사만 보유한 기술인가요? 지금 현재 2004년부터 제가 계속 그 영상 쪽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다 특허해서 지금 특허가 다 나왔습니다. 요 기술은.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11억 정도 매출이 났는데 네. 매출처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이 한 15억 정도 잡으셨는데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다이언이라는 좀 나눠서 뭐 하드웨어 쪽에 얼마나 났다, 네. 뭐 그런 매출 성격별로 좀. 예. 네네. 이거 안 띄워지나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그 협력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주로 이 장비만 판매를 해서 나타난 매출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 공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비용들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네. 네. 이상으로 질문이 없으면 혹시 뭐 미처 말하지 못한 우리만의 뭐 어필 포인트가 좀 남아 있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네, 네.
제가 아까 좀 멍하게 있어 뭐라 그러시죠? 네. 미처 이제 발표 때 말씀하시지 못한 것 중에 혹시 뭐 남아 있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먼저 이게 지금 회사를 창업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처음에는 저희가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서 창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특화된 걸 원래 구별을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발견한 이 VBR 개념을 이용한 이 통신량 패턴 기술이 이게 묻어두기에 너무 아깝고요. 이걸 살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예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주식회사 어웨이프롬 최원종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5번째 발표는 교육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프로그래밍 외주 연계 직무 교육 서비스인데요. 주식회사 소프트스퀘어드의 이하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의 진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LG CNS나 아니면 삼성 같은 좀 전산 사무직에 가고자 하는 니즈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네카라쿠베, 소위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니즈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산 사무직에서 개발직으로 가고자 하는 니즈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개발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약 한 50%는 본인이 개발을 못한다. 그 중에서 19.7%는 본인이 전공자라고 불리기도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되게 놀랍게도 한 56%는 동아리 활동으로 본인들의 개발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는 독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는 이제 교육을 좀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개발을 못하면 그냥 교육을 들으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과학과 학생들, 특히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경쟁업체, 부트캠프들은 보통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수백만 원의 한 학기 등록금을 상회하는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교육비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긴 수강 기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2, 3학년이기 때문에 취업이 당장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무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네이버 가야지 하는 그런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2, 3학년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다음과 같은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들의 실무 경험을 증폭시켜주고 그리고 심지어 수익 실현, 수백만 원의 수익 실현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외주를 연계해주는 교육을 진행하자라는 컨셉인데요.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교육 기간이 2개월. 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한 다음에 총 72만 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부족한 수익성은 이제 외주 연계에 나오는 수익 쉐어금으로 보충하였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6억 원의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도 약 1억 원 정도가 났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 외주를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해주는 파트너사분들이 야, 이렇게 퀄리티 좋게 납품을 해주는데 이걸 다 학생들이 했어? 야, 나도 좀 소개를 시켜줘. 요즘 개발자가 워낙 인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헤드헌팅 의뢰가. 그래서 저희가 연봉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재 헤드헌팅 의뢰가 들어와서 교육, 그다음에 외주, 그다음에 채용 연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과 학생들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실제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8만 명에 해당하는 파이가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 대학원 가는 사람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는 사무직으로 갈 거야, 공무원 할 거야, 이런 분들 다 제외하고 약 3만 명 정도는 저희가 향후 2, 3년 이내에 거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요.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약
그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조금 깨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외주 연계를 통해서 거의 반반 정도의 매출 분포를 보이고 약 5.6억 원을 기록했다면은 2023년 기준으로는 외주 연계와 교육이 좀 스케일 다운되고 이 채용 쪽의 비즈니스가 확장되어서 약 11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엔 10억, 그 다음에 2022년도엔 25억, 그 다음에 2023년에는 11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년 그럼 상시 개발 가능한 이 수료생들은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2021년에는 약 600명 정도가 카파를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고 22년에는 1,600명, 2023년에는 2,800명씩 매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가 저희의 소프트 스퀘어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 너네는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선순환 생태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외주를 하고 앱 런칭을 해서 자신감이 상승되면은 곧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다시 우리한테 멘토링을 해서 교육자로 들어오거나 또 다시 외주를 하고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강사 풀을 한 20-30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100%가 저희 수료자 출신이시고요. 그 와중에 이제 2-3년이 또 지나면은 영원히 2-3학년이 아니니까 취준생 때는 헤드헌팅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이 안에서 창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귀하다는 개발자가 이 순환 사이클 속에서 자연 발생하고 그다음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데이터가 계속해서 자연 발생하는 구조고 심지어는 교육자까지도 자연 발생하는 구조를 이미 구축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기준으로 약 내부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런칭되어 있고요. 매년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런칭되고 이 데이터는 저희 속의 널리지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MVP 프로젝트 구축 데이터가 쌓이고 개발자 인재들이 쌓이고 그 인재들의 고가 데이터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기반으로 취업 연계 비즈니스를 이번 라운드에 좀 확장을 한 다음에 상시 개발 가능 인재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시 개발 가능 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다가올 긱 이코노미 시대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AI 기반 휴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희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팁스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네, 그걸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냐? 저희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약 10%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컴공 선배의 크리에이터로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롤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부터 이런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선배로서 뭐 대회를 나가거나 외주를 하거나 이런 컴퍼니 빌딩에 좀 능숙하다고 하다면은 소프트 스퀘어드 CTO를 맡고 있는 정우현 부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멘토로 활동을 하시면서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쭉쭉 찢으면 좀 수습을 해주는 체계를 다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많이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좀 많이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장차관 인사 수석 업무를 진행하셨던 송영서 대외 협력 이사님을 모셔서 저희의 대외 협력 뭐 헤드헌팅을 하던 아니면 대관 업무를 하던 아니면은 B2B 비즈니스를 하던 그런 업무에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였습니다. 네, 여태까지 작년도 기준으로 약 16명의 팀원이었던 소프트 스퀘어드가 지금 약 35명의 팀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 스퀘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일 대표님 발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가 많지 않을 때는 뭐 이 경쟁사 부분에 대해서 워낙 시장이 좀 큰 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진행하시다 보면 패스트 캠퍼스가 이런 부분에 뭐 네카라쿠베 쪽으로 개발자 공급하고 좀 자리매김을 좀 잘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패스트 캠퍼스와 비교했을 때 뭐 교육 훈련이나
외주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 컨트롤이랑 뭐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모객을 할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경쟁사들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첫 번째로는 이 사후 서비스입니다. 빠르게 교육을 끝내고 교육은 저희가 교육이 끝났으니까 이제 놀이동산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면 여기에서 외주 연계로 실제로 100회 이상 그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백만 원의 그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외주 연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동아리 활동, 과외 연계, 창업 지원 이런 사후 서비스들을 엮어 놓음으로써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쟁력은 이거를 가능하게끔 하는 이 가격 경쟁력이 꽤 강력합니다. 8주에 72만 원이라는 가격을 저희가 그 취득을 했고 실제로 다른 부트캠프에 조금 한계가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네이버 10년 차가 교육한다, 아니면 카카오 출신 개발자가 교육한다라고 해서 교육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배가 후배를 육성한다는 모델로서 이 스케일업을 할 때 교육자를 수급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선 가격도 가능하고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저희의 좀 큰 차별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력분들이 다 정규직이신가요?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인력 현황이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기술사업부가 12명, 교육사업부가 10명, 그다음에 인재추천 헤드헌팅 쪽이랑 다른 그 사이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한두 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체 기술사업부와 교육사업부는 자체 매출로 충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의 투자금과 그다음에 뭐 지원 창도패나 초창패 같은 지원금으로 조달해서 빠르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희망 금액을 20억 원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사용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투자 유치금 사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깨지네요. 네, 그 홍보 선전비에 12.4억, 그다음에 제품 개발비 2.2억, R&D 2.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치 멋쟁이 사자처럼과 유사하게 마케팅 방법을 채택을 할 건데요. 실제로 네, 그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저희가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메이커스 챌린지라는 앱 런칭 동아리를 저희가 설립했는데요. 지금 25개 정도의 학교의 설립이 지금 불과 2기수 만에 되어 있고, 지금 이 메이커스 챌린지에 대한 브랜딩과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진출에 좀 한 70% 정도의 그 투자금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 사이클 취업하고 나서도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클에 약 2, 3억 정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제 약간 이제 프로그램 외주라든가 이런 데 투입될 때 네. 효율적으로 투입되는 학생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 수료자들 중에? 잠시만요. 교육 수료했다 그래가지고 모두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실제로 유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데이터로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평가로 실제로 외주할 수 있는 분들만 수료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이진 않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면 네네. 외주할 수 있는 학생들만 수료한다라는 건 72만 원의 교육비를 내면 네. 외주 실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 교육이 리바이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통은 중도 포기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2개월 만에 이제 약 50%의 수료율을 지니고 그 50%에 들면은 그 보통 그 수료를 하게 되면 외주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중도 포기라면 다음 기수 때 재도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하반기 기준으로는 자료 찾기가 좀 어려워서 약 70%의 외주 연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하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주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주를 맡기는 업체들도 학생들이 이제 개발한다고 그 사전 그 내용을 알고 수주를 맡겼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의 그 외주 수주의 그 장점은 뭐 가격이 싸다, 뭐 좀 품질은 낮지만 가격이 싸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쓰시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주로 받고 있는 그 외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약 3천만 원 정도의 그 프로젝트이고, 보통은 MVP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첫 출시 정도의 수준의 그 프로젝트를 수주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히려 그 학생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다 많습니다. 보통의 SI 에이전시라고 본다면은 한두 번의 면접을 통해서 그 인력을 소싱하게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길게는 1년 동안 지켜봐온 인재들 중에서 이 프로젝트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을 팀 빌딩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족하시고요. 재구매율도 40%로 이제 그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한 질문은 투자 상담 컨설팅 때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고해주신 주식회사 소프트스퀘어드 이하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6번째 발표입니다. 광다이오드 칩 기능형 광자 집적 회로를 개발 중이신 주식회사 포토니솔의 김경원 대표님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토니솔의 김경원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거의 차세대 반도체를 위한 광자 집적 솔루션 기업으로요. 저희 주력 제품은 광다이오드 칩과 기능형 광자 집적 회로가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주로 진공관이 뭐 통신 장비라든지 컴퓨터 이런 데 사용됐는데, 사실 진공관은 부피도 크고 열도 많이 나고 전력 소비도 많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벨 연구소 연구원들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서 그게 20세기에 전자시대를 이끌었고요. 최근에 와서 전자 반도체도 지금 미세 공정이 3나노, 2나노, 2나노면은 작은 분자 사이즈거든요. 분자보다 더 작게 내려가기에는 완전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위로 쌓는 기술, 적정 기술로 거의 170점까지 쌓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엑토 코어 해가지고 CPU를 막 병렬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CPU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라든지 CPU와 메모리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데이터를 전기적으로 하면은 가까이 전기 신호가 가까이 있으면 전자파 간섭 때문에 안 돼요. 그걸 빛으로 연결하자. 이런 게 이제 광자 집적 회로가 되겠고요. 광소저도 기존의 디스크리트한 소자여서 최근에 집적 회로로 발전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전자 칩을 광 회로로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될 건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컴퓨터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천연도 양자 컴퓨터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자체는 극저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부 환경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포터블 하거나 이렇게 되려면은 앞으로도 한 몇십 년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당분간은 전자소자와 광소자가 집적화되는 광전 집적회로 시도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리콘 포토닉스도 벌써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 뭐 웬만한 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게 이 다이오드가 칩이 없습니다. 벌크는 있어가지고 현재도 많이 통신에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걸 집적하려면은 칩이 돼야 되는데 칩이 없기 때문에 칩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소에서 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기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기본이 전기 다이오드입니다. 이 전기 다이오드 없으면 이 트랜지스터가 구성이 안 되고 IC도 구성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광자 집적 회로에서도 광 다이오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벌크밖에 없으니까 집적화가 안 되니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지금 시장이 뜨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칩화하려고 세계 최초로 칩화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그 전에도 이미
광다이도 칩에 대한 연구는 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해왔는데 아직도 대량 생산이 안 되는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예 시작할 때부터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고 양산화 가능한 방식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특허를 냈고요. 사실 저희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원래는 5년 프로젝트에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재료에서 막혔어요. 재료에서 막혀가지고 저희들 좀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저는 재료도 해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성능을 제대로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에 대한 건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주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송수신 모듈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아이솔레이터, 광다이오드 칩이 차지하는 시장, 현재는 벌크만, 그러니까 벌크 시장은 보통 업체에서 한 그 전체 광 모듈의 한 3%에서 5%인데요. 제가 일단 한 2%, 최소 2% 잡고 환율 따지면은 시장이 한 이 정도, 한 뭐 2024년 정도면 한 1,000억 원 정도인데요. 사실은 광다이오드 칩은 이 광송수신기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전 집적회로에 하면은 거기는 전자칩하고 같이 집적화 되기 때문에 시장은 무진장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시제품을 개발해서 하반기에 시장에 좀 뿌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2024년부터는 시장에서 좀 지분을 가지고 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장은 이미 기존에 있는 벌크 시장을 다 밀어내고 우리 칩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전체적인 마켓 사이즈, 여기 광송수식에 들어간 아이솔레이터, 다이오드 칩에 대한 시장인데요. 뭐 저희들이 한 2024년부터 시장에 뛰어들면은 뭐 저희들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다이오드 칩은 세계적으로 한 50년 동안 이미 연구를 되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다 반도체 공정에 집적이 곤란하고 양산성이 없는 거니까 저희들은 아예 시작부터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액상에 스핀 코팅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특허도 냈고요. 지금 현재 성능을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만들면은 이런 다이오드 칩이 이제 제품으로 나올 거고요. 이게 성능이 현재는 한 뭐 1차적으로 한 손실 한 2dB, 아이솔레이션 한 26dB면은 현재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성능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통신 모듈에 집적화 되고요. 나중에는 반도체, 전자소자하고 같이 집적화되는 하이브리드 집적으로 갈 거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센서 쪽으로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게 관련된 뭐 국내, 미국 특허, 국내 특허 다 냈고 여러 번 사실 만들어 봤는데 여기 가장 부분 재료를 최적화해서 여기 성능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힘들어 가지고 지금 최적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다이오드 칩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광송수신 모듈에 납품할 계획인데요. 광송수신 모듈 대표적인 기업이 시스코하고 인텔입니다. 아카시아는 시스코가 인수를 했고요. 사실 아카시아나 여기 뭐 럭테라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회사에 아마 저희들께 칩이 나면은 단장 구매할 의사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또 반도체에 집적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또 롱텀으로 해서 좀 나중에 반도체 회사하고 같이 할 원래 삼성전자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나중에 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요 실리콘 포토닉스에다가 자기광학 광막을 이용하는 것은 뭐 저희들만의 고유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없는 아주 새로운 특성의 센서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센서를 필요한 기관에 팔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소자는 반도체 실리콘 공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 카이트 나노 종합기술원에는 나노 공정을 씁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양산 공정을 이미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리콘 소자는 양산을 만들어 주는데 그다음 저희들이 후공정을 해야 됩니다. 후공정 쪽에서 조금 진도가 너무 느리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필요한 뭐 소재라든지 또 자성 소재 이런 거는 키스트하고 국내 업체하고 함께
하고 협력해서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하면은 아까 이런 회사에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일단 내장 상반기까지 다이어트 칩을 만들면은 그걸 나중에 저희들도 확장해서 이렇게 광송수신 모듈을 해서 이 광송수신 모듈은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 장치에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광전 집적 회로에 반도체 회사에 주로 판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성능이 나오면은 일단 삼성전자 저희들 카운터파트한테 문을 두드릴 거고요. 인텔은 뭐 인텔 내에 한국인 과학자가 한 100명 이상 되니까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내놓을 것이고요. 시스코가 그 럭스테라하고 아카시아를 인수했는데요. 아카시아에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제 연구원 3명이 핵심 기술 인력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루트를 통해서 나중에 시장 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저희 인하대학 교수님 3사람 하고요. 또 반도체 회사에서 제품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하던 경력자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분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저희들 제품화를 빠르게 진도 나가고 있고요. 그외에 뭐 저희 학생 인력뿐만 아니라 뭐 행정 지원 인력 이런 인력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 다이어트 칩이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면 저희도 이제 광원하고 WM 소다하고 직접 하면은 이거는 현재는 시장에서 한 100기가, 200기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400기가, 800기가, 뭐 1.6테라, 3.2테라 쪽 저희들은 낮은 거는 이미 늦었고 이쪽은 하이 업그레이드 된 제품 쪽으로 저희들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 있고요. 또 반도체 쪽은 저희 기술을 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데 팔 계획이 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 상반기까지 제품 개발해서 하반기에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아마 좀 적자 예산을 불가피하고요. 2023년도부터는 흑자 예산으로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자이도 칩 자체는 2023년부터 시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다양한 기술 영역 등으로 매출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왜냐하면 아까 장비를 사야 되니까 그 정도를 좀 5억 내지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니솔의 김경원 대표님 발표 들어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자유롭게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겸직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회사도 지금 학내 창업 그렇게 지금 학내에 있는데 지금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송도 외부 사업장으로 지금 회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구 개발 하시면서 그런 특허라든지 이런 관계가 학교랑 어떻게 지금 여기 관련된 핵심 특허 3건은 제가 다 인수 받았습니다. 학교로부터. 돈 주고 샀는데. 하셨고요. 예. 그러면 지분 관계는 없으신 건가요? 학교랑? 학교에는 원래 제가 3%를 원래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정차하면서 현재 1.5% 정도 학교가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마도 투자 상담회 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또 질문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아이템의 가장 큰 강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자리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세기에 벨랩에서 전지타를 개발해가지고 노벨상도 타고 20세기 전자시대를 끌었는데요. 지금 전자시대의 기술도 거의 극한에 와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에서는 21세기는 광자시대라 하는데 광자시대에 가장 필요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딱 되어 있지 않는 게 이 광다이오드 칩이거든요. 저희들이 삼성전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계 최초로 한번 시장을 뛰어들 계획이 있고요. 아마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아마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아마 급격하게 발전할 것으로 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주식회사 포토니솔 김경원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9번째 발표는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요. TSM 테크놀로지 황명식 대표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TSM 테크놀로지 황명식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BMS는 빌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 넷 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 탄소량을 저감하고 흡수 제거 탄소량을 증가하여 탄소 배출 넷제로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수 제거 탄소량은 산림의 육상, 갯벌, 습지, 보존 등을 통하여 탄소 제거를 증가시키는 형태이고, 하지만 그 값은 매우 미약합니다. 즉 탄소 배출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 탄소량의 저감이 필수적인 키워드입니다. 배출 탄소량은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간이 사용한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 절약 의식을 강화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것이냐, 효율화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현재 인류에서 교통을 사용하지 않고 냉난방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세 번째,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부는 1,700조의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에너지 효율화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네 번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배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는가? 국가의 에너지 사용 통계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2억 3천 TOE, 연간 전력 소비량은 57만 기가와트, 연간 탄소 배출량은 7억 3천 톤입니다. 산업 부분이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송 부분이 17%, 건물 부분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물 부분의 21%의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물 부분의 에너지 감축 계획은 건물 부분에서 2030년까지 3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면적 500제곱미터, 한 180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을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760만 동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건물 부분의 21%에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효율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TSM 테크놀로지는 건물 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표준화, 정량화된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AI 기반 빅데이터 정제를 통한 입력 데이터를 자동화하여 다수의 건물, 760만 동의 건물을 제한된 시간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겠다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절감 에너지가 거래가 가능한 솔루션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성능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현재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는 에너지 진단사라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150개의 건물을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760만 동을 2030년까지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해서 그거를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는 계획이지 현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서비스 시장 연도에 100만 동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으며 7년 내에 760만 동 전체를 동시 처리하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AI 기반 솔루션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건물 부분의 21%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솔루션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의 규모는 2050년 탄소 중립은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저희 나라만은 보면은 시장 전체는 10조 6천억 원의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모로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기에, 그리고 인력이 없기에 그 시장은 현재 잠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나 솔루션, 인력이 확충된다면 2020년부터 최소 1조부터 많게는 2조의 시장이 매년 이루어지는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TSM 테크놀로지의 경쟁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 초기에 매출이 없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매출을 발생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길을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TSM 테크놀로지는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기존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에 12억, 2020년에 19억, 2025년에 21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에 매출 120억, 영업이익 15억을 계획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분야인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을 베이스로 한 매출과 신규 사업의 스타트 연도에 500억 매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2026년에 2조의 매출을 확보하고 달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규 사업 개발의 현재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미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부터 개발의 구체화, 그다음에 개발의 분석, 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12월 달에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부터 구현 및 단위 테스트, 종합 테스트를 마쳐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화를 스타트할 계획입니다. 희망 기업 가치는 50억이고 투자를 바라는 금액은 5억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투자 실적은 투자기관 주식회사 킹거스프링 외에 3개 기업을 통해서 기업 가치 20억에 2.3억을 올 7월에 투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시트에 대한 마일스톤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7월에 시드 투자를 유치하였고 지속적으로 시드 투자와 시리드 투자를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부터 IPO를 위한 기업 프로세스를 정비할 것이며 2025년에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 역량은
대표이사인 저는 빌딩 자동 제어 분야 그리고 빌딩 에너지 분야에 27년을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핵심 인력으로서 CTO를 맡고 있는 윤영성 박사는 빌딩 공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빌딩 에너지 분야,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기술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명의 직원들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하여 탄소 중립 시장에 코어 데이터 서비스라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예, 별첨으로 특허나 지식재산권 그리고 그 범정부 R&D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황명식 대표님 발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이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무엇을 하겠다는 거는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건물 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솔루션에 AI 기반 빅데이터 정제를 통한 입력 데이터 자동화 솔루션, 절감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솔루션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건물 부분의 21%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정부는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투입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수동 소프트웨어를 그냥 PC에 깔아서 모든 입력 데이터를 수동으로 집어넣는 에너지 평가사들이 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에너지 평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저희는 입력 데이터를 자동화하는 예를 든다면은 건물의 외피를 영상을 가지고 외피의 면적과 창호의 면적을 분리해내서 건물의 열 관리율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하나는 건물 내부는 3D 스캐너와 를 통해서 빔이라고 하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건물 내부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컨버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단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는 시간을 제로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알고리즘 들어온 데이터와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는 데는 알고리즘이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그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는 요소는 총 5개가 있는데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근데 그 부분을 자동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건물들의 데이터를 성능을 평가해서 그거를 표준 데이터로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매출을 올리는 그 매출 대상은 어디입니까? 예, 1차적으로 매출 대상은 서비스가 오픈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지자체가 될 거고요. 그 지자체에서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 서울시만 보면은 서울시는 공공건물이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아직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의사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단 스타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그 저희 나라가 한 수년 안에 탄소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세는 세금과 똑같아서 소비자가와 정부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물이 필요로 하는 탄소량이 총량이 결정되고 그 이상으로 썼을 때 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대상은 지자체와 그 관리공단 쪽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추가 질문 드리면 11페이지의 매출 추정에 이제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500억을 잡으셨거든요. 그럼 지자체에서 500억 이상의 예산이 이 부분에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 추정이 된 건지 이 근거는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잡고 있는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는 건물 하나당 14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그렇게 많은 뭐 어떻게 수치로 따지면은 몇 백만 개가 될 텐데요. 한 100만 개 정도 될 텐데요. 100만 개 정도 아니 정도의 건물을 성능 분석한다면은 예산은 충분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주식회사 TSM 테크놀로지 황명식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들의 발표 모두 잘 들어보았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021년 초기 창업 패키지 인천 창업지원기관 연합 IR 데모데이 네, 오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저희 휴식 시간 가진 후에 기업별로 준비된 투자 상담실에서 투자 상담 컨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C 분들과 이제 투자 상담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해 볼 텐데요. 네, 이상으로 인천 테크노파크 그리고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연합 IR 데모데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